2년 정도 전에 있었던 개인적으로는 장난 아니게 무서웠던 이야기. 대학생이 되어 첫 여름이 오던 금요일경의 일. 인생에서 최고의 빈둥대는 시기를 구가하는 대학생이라도 걸리는 게 있어. 맞아, 중간고사야. 이걸 무사히 지내고 학점을 취득하지 않으면 모처럼의 여름도 마음껏 즐길 수가 없지. 대학 가서 생긴 아직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친구들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중간고사 준비로 우리 집에서 시험 공부에 전념하던 때 A가 시험 공부 짜증나네. 질린다. 여기서 살짝 기분 전환 어때? 라는 말을 꺼냈어. B가 그럼 뭐하지? 게임?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만 담력시험 같은 거? 아니, 여자도 없고 깍! 삐곤 무따왕 같은 거 말이야. 깍깍대면서 달라붙는 것도 없으니까 메리트 없어.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겠냐? 그냥 기분 전환에는 좋겠다 생각했다고 나는. 실은 이 근방에 그런 포인트를 발견했어. 그래서 사실 낮 동안 준비도 해왔다니까. 나는 준비도 했다고? 너무 본격적이잖아. 했더니 B는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목적지가 소문난 심령 스팟 같은 게 아니고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냥 무인 신사라는 걸 알더니 마지못해 승낙했어. 한편 나는 괴담도 엄청 좋아해서 담력시험도 마음에 들었지. 나는 완전 영감 제로라서 중학교 때 고향 친구들하고 유명 심령 스팟에 가봤어. 뭐가 보이지도 않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던 적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생각했던 거야. 목적지인 신사에 도착해서 A가 말하길 별다른 심령 스팟도 아니니까 다같이 와글대면서 왔다 그냥 가면 뭔 재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서 규칙을 정해보자 라는 거. 담력시험 방법은 1. 셋이 우선 신전에 들어가 참배하고 신에게 담력시험한다는 양해를 구한다. 이건 셋 모두 소심했기 때문. 2. 신사 뒤편에서 불이 옮겨 붙을 염려가 없는 곳에 바람막이를 세우고 초 3개를 설치. 불은 붙이지 않은 상태로 둔다. 이건 아로마초로 대용. 3. 신사 입구까지 돌아간다. 4. 한 명씩 순서대로 아까의 촛불까지 가서 갔다는 증거로 초에 불을 붙이고 돌아온다. 5. 모두 끝나면 같이 촛불 있는 곳으로 돌아가 불을 끄고 초와 바람막이를 철거한다. 6. 마지막으로 신전에서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귀가. 이렇게 한다는 거. 가위바위보로 B, A, 나의 순서가 됐어. 내심 제일 겁이 많을 것 같은 B가 첫 번째라서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눈에 살짝 공포가 보였어도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돌아왔어. 다음으로 간 게 A였는데 역시나 담력시험 제안자답게 아주 태연한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마지막이 내 차례였지. 작은 신사라서 도리 위를 지나가니까 바로 신사 배전이 보였어. 밤의 신사라는 것만으로도 섬뜩하긴 했지만 이날은 바람도 거의 없고 달빛도 휘영청해서 그다지 공포심은 없었어. 배전을 지나 본전을 따라 뒷곁으로 돌아갔어. 우리가 만든 곳에 촛불이 2개 빛나고 있었어.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안도와 약간의 실망이 섞인 미묘한 심정으로 마지막 촛불에 불을 붙였어. 그 후 원래 왔던 길로 돌아와 친구들 곁으로 돌아왔지. 셋이 모인 곳에서 역시 아무 일도 없구만.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조금 나지. 그런 잡담을 하며 촛불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불을 잘 끄고 회수했는데 이때도 아무 일도 없었어. 마지막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된 감사로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라는 사죄로 올리고 배전을 떠났어. 그리고 10여 걸음 만에 도리까지 돌아왔을 때였어. 등줄기에 얼음을 넣은 것 같은 오한과 함께 살갗이 단번에 오싹해지는 느낌이 움츠러들었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옆을 봤더니 A도 B도 같은 걸 느꼈는지 가만히 서 있었어. 내가 설마. 야, 진짜로 신을 화나게 만든 거 아니야? A는 가볍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 여유는 없어 보였지. 출구에 자전거 세워놓는 데까지 금방이니까 후일담을 만들게 일제히 돌아보자고. 라는 A. B가 바보 같은 소리. 이런 건 안 보는 게 낫다는 걸 몰라? 이대로 돌아보지 말고 자전거 타고 도망가야 돼. 애들이 그러던 중 나란 놈은 지금까지 영적 체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있어서 공포심보다 호기심이 앞서서 아니. 이런 게 담력 시험이지. 이건 가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왁자지껄 하는 동안에도 등 뒤의 기척은 점점 짙어지고 있어. B도 나도 A에게 떠밀려 결국 모두 한꺼번에 돌아보기로. 처음 언뜻 보기에는 달빛에 비추인 신사 경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자세히 응시하니까 오리와 배전 사이에 검은 웅덩이 같은 게 보였어. 저런데 웅덩이 같은 게 있었나? 아까 지나갈 때는 분명 그런 건 없었을 텐데. 깨닫고 보니 조금 아까까지 들리던 희미한 나무 잎사귀 소리도 그치고 귀가 아플 정도의 정적에 휩싸여 있어. 풍덩. 돌을 강에 던진 것 같은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린 느낌이 났어. 봤더니 그 검은 웅덩이 같은 거에 물결이 퍼지고 있어. 거기서 천천히 칠흑 같은 두 개의 손 같은 게 웅덩이에서 튀어나와 뭔가가 기어나오려는 것처럼 보였어. 그때 그건 귀신이나 그런 기분 나쁜 게 아닌 더 불길한 뭔가라고 내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 머리 같은 게 피끈덩 하고 떠올랐을 때 우리는 쏜살같이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어. 자전거에 올라타고 왔던 길을 전력으로 달렸어. 당연히 뒤를 돌아보고 확인할 여유조차 없었지. 셋 모두 녹초가 된 몸으로 우리 집으로 굴러 들어왔어. 집 문을 확실히 잠근 뒤 아직 공포의 여운이 남은 중에 뭐야 그거? 위험해. 나 귀신 같은 거 본 적이 없었는데 그건 분명 위험했어. 분위기로 봐도 귀신 같은 수준이 아니야. 침묵이 두려워서 모두 입에 의미 없는 말을 담고 있었어. 하지만 그 후 시간이 지나도 신사에서 봤던 뭔가가 쫓아온 것 같지는 않아서 불을 켜둔 채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로 했지. 공포심 때문인지 눈이 말똥말똥해서 전혀 잘 수가 없었지만 아침 해가 커튼 틈으로 들어올 즈음에는 그때까지의 긴장감으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 그때 꿈을 꿨어. 풍경도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 담력 시험에 쓰던 초가 3개 서 있고 그중 하나에 불이 붙어있는 꿈. 잠이 깨서 물어봤더니 A도 B도 같은 꿈을 꾼 것 같아. 모두 같은 꿈이라는 게 기분 나쁘면서도 그날은 모두 헤어졌어. 그날 토요일 밤 다시 똑같은 꿈을 꿨어. 어둠 속에 초 3개가 서 있어. 전날과 달랐던 건 3개 중 2개에 불이 붙어 있다는 것. 잠이 깨고서 무슨 암시 같아서 섬뜩했지만 주초에 시험이 있어서 나가지도 않고 공부에 전념했어. 예감한 거지만 일요일 밤에도 역시 똑같은 꿈을 꿨어. 이번엔 3번째 초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 뭔가 불길한 예감을 주는 꿈이었어도 시험을 걸을 수도 없어서 학교에 나갔지. 같은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볼 예정이었는데 A하고 B가 오지를 않았어. 신경이 쓰이면서도 그날 있었던 강의와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일단 A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혼란에 빠졌는데 A의 말로는 2번째 촛불이 켜진 꿈을 꾸고 잠이 깼더니 신사에서 봤던 그게 찾아왔어. 그것에 정신을 팔렸는지 아무것도 없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골절. 그래서 지금은 병원이라는 거야. 이번엔 B에게 연락해봤더니 비슷한 느낌으로 자전거 사고가 나서 입원 중이라는 걸.
일단 둘 다 살아있다는 걸 알고 안심은 됐지만 다음은 분명 내 차례라는 걸 깨닫고 스멀스멀 공포심이 속에서 올라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말을 걸어서 앉아있던 캠퍼스 한 벤치에서 나도 모르게 뛰쳐오를 뻔했어. 나한테 말을 건 사람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어릴 때 같이 놀던 2살 많은 누나인 C였어. 뭐야? 왜 이렇게 기운 없는 척해? 뭐야, 누나야? 놀랐잖아. 누나는 누가 있나 찾는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대면서 별로 놀래킬 작정은 아니었는데. 우와! 잠깐만. 너 엄청난 놈을 데려왔어. 잠깐, 데려왔다니 뭔 말이야? 뭐가 보이는 거야? 아니면 누나 귀신이 보여? 그런 얘긴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기다려. 그렇게 한꺼번에 물어보지 마라. 여기서 C 누나에 대한 설명하고 누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정리할게. C 누나는 고향에서 어릴 때부터 놀던 누나로 장녀인 누나 C, 장남인 E는 전통신앙 관련 모 대학생, 그리고 막내인 F까지 3남매. 고향에 있는 신사의 딸. 예전부터 여러 가지가 보이는 체질 같은데 일부러 사람들한테 말하지도 않고 괜히 말했다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게 싫어서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것. 들었던 이야기로는 뭔가 정체 모를 게 붙어 있다. 근데 사람의 혼령 같은 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것.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물리적으로 해를 끼친다기보다는 정신에 해를 끼치는 타입의 놈 같다는 것. 붙은 채로 산다면 좋은 일은 안 생길 거라는 것.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봐봐. 저 가로수 근처. 라면서 건너편에 보이는 가로수길을 가리켰어. 강의나 시험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이 줄줄이 가는 게 보이는데? 그럼 안경 벗고 다시 한번. 걸어가는 사람들 발밑에 주목해봐. 주변 풍경이나 사람들은 흐릿하게 보이는데 겨우 사람 형상으로 보이는 칠흑의 타르 같은 뭔가의 상반신이 기듯하는 자세로 그대로 멈춰있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었어. 뭐였지? 크롤링 카우스 같은 느낌이야. 누나, 본가 신사에서 무녀도 했었잖아. 못 쫓아? 무리야 무리. 나한테 붙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야. 뭔가를 계승했으면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렇고 뭘 한 거야? 보통 심력 스팟 같은 데 간 거로는 저런 건 주어질 않는데. 웃겨? 담력 시험만 했어, 우린. 뭔가 생각이 있는 모습으로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누나가 내 팔을 끌더니 팔짱을 끼고 뭐 이런 데서 할 이야기도 아니고 한잔하러 갈래? 내가 쏠게. 이 누나 그다지 여성스럽지 않은 시원스러운 성격이지만 보는 바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뒤로 묶은 긴 머리에 일본식 옷이 어울릴 것 같은 미인. 그래서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가슴에 콩닥콩닥 했던 건 비밀이야. 나랑 붙어있으면 일단은 괜찮아. 그리고 넌 참 운이 좋아. 동생이 본가 일로 우리 집에 들릴 예정이거든. 2시간 정도면 도착할 테니까 안심해도 좋아. 그러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결국 둘이 룸이 있는 술집에 들어가 아까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술집에 앉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들었을 때는 잘 몰랐던 말 등은 나중에 보충할게. 누나는 액마기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 보통 신직 자체에는 혼령이나 그 외의 것들을 쫓을 힘은 없대. 모시는 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 원래 신직은 무속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혼령을 성불시키거나 하는 스님들과는 달라 신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무대장치가 필요. 즉 신사 밖에서는 매개체가 없으면 큰일은 할 수 없대. 신사 경례는 신의 영역인데 어째서 그런 게 있는 건가? 스님이 만든 결계와는 다르게 신사는
신이 내려오기 위한 무대장치라는 것. 신이 내려오기 쉽게 만든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신의 영역이라는 건 무대장치인 신사에 신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 그제서야 힘을 발휘한대. 신직이나 관리자가 있거나 정기적으로 제대로 섬기는 신사는 신의 영역으로서 올바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것은 다가올 수가 없대. 반대로 그렇지 않은 신사는 뭔가 올 수 있는 무대장치만이 있는 상태라는 것.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위험하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의문인 것을 물어봤어. 왜 형이 오면 안심이라는 거야? 아까 이야기라면 신직 자체엔 쫓으림이 없다며. 하물며 형은 아직 재학 중이고 정식으로 신직을 받은 건 아니잖아. 아니면 누나하고 둘이 힘을 합쳐서 뭘 한다. 그런 이야기야? 아니야, 틀려. 분명히 신직 자체에 쫓으림이 없다는 건 걔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다만 걔는 여러 특별한 이유가 있어. 우리 신에게 지켜지고 있거든. 구체적인 효과 범위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본 범위 내에서는 귀신이나 여러 위해를 가하는 건 접근 못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고향에서 심령 스팟 같은데 담력 시험 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게 어쩌면. 맞아. 걔가 항상 있었을걸? 하지만 어째서 형만이 그런 특별 취급인 거야? 원래 신이 한 명만 지켜주거나 하는 거야? 신사라는 게 전국 각지에 있고, 게다가 유명한 신사라면 다른 신사에서도 같은 신을 모시잖아. 그러니까 같은 신을 섬기는 신사가 잔뜩 있는데. 조금 길어지는데 괜찮겠어? 누나에게 들었던 이야기. 특정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할게. 그녀의 본가 신사를 A신사라고 할게. 거기서는 전국에 같은 이름의 신사가 있어. 그러니까 총본사의 분사. 다만 그녀의 일족은 원래는 다른 신사를 관리하던 일족이래. 이 신사를 B신사라고 할게. B신사는 지금도 있는데 현재 거기에 직접적인 관리는 B신사가 있는 지역의 마을 자치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녀의 본가는 그걸 서포트하는 입장. B신사는 결코 크지는 않지만 족보에도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전통신사. 적어도 1000년 이상 됐다는 거야. B신사는 전국적으로 봐도 조금 특수한 신사인데 모시는 신하고 건축 양식 두 개가 다르다는 것. 어떤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을 주로 모시는 신사는 전국에서 B신사뿐. B신사는 해이안 시대 이후의 어느 시대에 전란인지 화재인지로 한 번에 소실되고 최근에 재건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공백 기간 동안 그녀의 일족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당대의 신주를 영매로 해서 섬기는 신을 내려받고 대대로 계승해 왔다. 만 10세가 됐을 때 다음 때의 신주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신내림 의식이 있으며, 그 후로는 당대와 다음 때 사이에서 정한 시간에 다시 한번 신내림을 받고 세대 교체를 행한다. 세대 교체 시기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은 의식적인 관례보다도 확실히 계승하는 걸 중시하는 것이라 보인다는 것. 한편 그녀의 일족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 신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B신사가 있는 지역 일대에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진 뭔가가 있었는데,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나쁜 신의 레벨일지도 몰라 그걸 봉인하는 역할을 그 신이 맡아주었기 때문이라는 것. 신사가 재건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신사와 절이 분리되는 신불 분리령이 나온 후에 그 지역에도 유서 깊은 신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고, 이건 반드시 재건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서 B신사가 없던 공백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녀의 일족이 봉인을 위한 의식을 해왔어도 그것으로는 억제할 수 없었고, 봉인된 뭔가에 악영향이 나타나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재건되었을 때의 건축 양식에 나타나 있으며, 아무리 유서가 깊어도 시골의 작은 한 신사에 있을 리가 없는 특징이 있어서 그 재건된 시대에 그 신사가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재건 후에 B신사는 수호신을 제대로 모셨고 정기적으로 그 신사에서 의식을 행해왔기 때문에 그 뭔가는
봉인되어 있다는 것. 이상의 경위로 형은 신의 일부를 항상 내림받고 있는 상태로 강력하게 수호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형 주변에서 형의 몸을 무대장치로 만든 거지. 일종의 신의 영역같이 되었다는 것. 따라서 형은 나한테 붙은 정도의 것을 쫓는 건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는 형이 이 술집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걸 소멸시킬지 모른다고 하면서 누나는 웃었어. 그걸 실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로는 누나가 초등학생 때 동생이 신내림 의식을 받고 다음 때로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그때까지 보였던 여러 가지가 그 이후 전혀 보이지 않게 된 일을 꼽았어. 누나가 중학생이 된 후 1년 뒤에 형이 중학교에 올라왔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나서 확신했다는 것. 그러던 중 형이 술집으로 들어섰어. 누나 이야기를 막 들은 참이었지만 1년 만에 만난 형은 나에겐 꽃미남으로 보였어. 오랜만이다. 누나한테 전화로 들었는데 역시나 좀 거슬리네. 그러면서 형은 내 머리를 가볍게 콩 하고 때리면서 됐어. 그걸로 괜찮아. 에? 벌써 끝났어? 축사나 그런 건 필요 없어? 뭔 기합을 넣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 정말 가볍게 머리를 콩 하고 때린 것뿐. 없어 그런 건. 이걸로 충분해. 응, 머리에서 뻗어나온 실 같은 게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아. 엄청 맥이 빠졌지만 그 후 셋이 마시고 돌아가 잤는데 그 꿈은 더는 꾸지 않았어. 다음날 입원한 A하고 B도 형이 액막이 해줬어. A와 B가 다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모두 무사했기 때문에 다행이었어. 얻은 교훈은 모인 신사에는 다가가지 말 것. 질문. 그런데 웅덩이에서 나온 끈적한 인간은 대체 뭐였을까? 동물형 같은 건가? 형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인간형이나 동물형 레벨은 아니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영향력이 나름대로 강하다는 것 말고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형네 아버지가 봤다면 뭔지 알 수 있었을 거라고 하네요. 그 신을 주로 모시는 신사는 전국에서 B 신사뿐인가요? 그렇답니다. 대체 뭘 봉인한 걸까? 이 신사만이라는 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신일까? 귀신 보는 사람이 그 형을 본다면 어떤 성스러운 게 보일까? 일본 서기에도 그 이름이 적혀있는 신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지명도가 없는 신인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모시고 있는 신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일로 모셔지는 신이고 신사가 없을 뿐 부속된 신사나 그 밑에서는 섬기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볼 수가 없어 모르지만 형이 말하길 신직 견습 주제에 이런 말 하기도 뭐하지만 천사의 사다리라는 거?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항상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래요. 사람에 따라 달리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어머니를 제외한 누나 일가, 즉 그 일족의 직계들은 모두 보이는 체질이라는데 서로의 신에 대해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누나는 당대인 아버지와 다음 때인 형처럼 자신의 주의를 신에 영역화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아도 일족의 직계는 다소나마 신의 수호를 받으니 서로의 신을 보려고 한다면 눈이 부셔서 그런 거 아니냐며 명랑하게 웃고 있더라고요.